쌈님들 안녕하세요. 답스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정말 많은 신상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가장 많이 손이 갔던 제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 하이라이터 비교 영상 정말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취향에 맞는 제품 찾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3개예요. 로라메르시의 디올 로즈 골드, 오프라. 로라메르시의 입자 정말 곱잖아요. 요철 부각 안 되는 거의 유일한 하이라이터. 제가 주로 세미매트한 베이스를 쓰다 보니까 좀 더 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항상 이 제품을 썼어요. 이마라든지 C존 요런데. 특히 요렇게 매트한 블러셔하고 그 위에 이 하이라이터 살짝 레이어링 해주면은 광택나는 블러셔 바른 것처럼 이렇게. 요즘 저 메이크업 할 때 이거 그냥 필수템이에요. 코끝, 애교살 이런 데 매일 쓰는 거는 요 디올 로즈 골드. 오늘처럼 좀 화려하게 메이크업을 한 날이나 좀 장시간 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프라. 오프라가 확실히 발라놓으면 존재감 정확하고요. 지속력도 너무 좋고요. 코에 불 켜놓은 것 같지 않아요? 올해는 유난히 블러셔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강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올해는 막 섀도우를 다양하게 쓰기보다는 블러셔를 좀 이것저것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는 거의 그냥 이거 썼어요. 웨이크메이크 선셋 블러링을 기본템으로 일단 쓰고 색조 제품은 제가 자주 쓰는 조합이 있어요. 데일리 조합은 구찌 블러셔 실키로즈, 힌스 로글로우 틴트 로로즈. 아직도 이 실키로즈 없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 정말 예쁘거든요. 눈이나 입이나 뭐 아무거나 발라놔도 이 실키로즈 바르면 메이크업이 살아요. 올해 상반기에 진짜 주구장창 썼고요. 청량한 조합은 3C 샤인 리플렉터 소프티스트,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베어 피치, 클리오 에어블러 힙 블러시, 애프리콧 힙, 피 푸딩 팟, 보이 컬러입니다. 이 조합이에요. 시원해 보이는 물먹살구 느낌? 하늘색 옷이나 지금처럼 좀 이렇게 시원해 보이는 옷 입을 때 세트 바리 메이크업. 여러분 이런 피 푸딩 팟 같이 선명한 컬러 올릴 때 이거 단독으로 쓰지 마시고 밑에 요거 한번 깔아보세요. 색이 훨씬 예쁘게 올라가요. 이게 크림 블러셔처럼 촉촉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이 없고 되게 에어리하게 뭉침 없이 컬러가 싹 스며들듯이 올라가요. 발림감도 너무 좋고 이거에다가 위에 다른 컬러 이렇게 레이어링 해도 텁텁한 느낌이 없어요. 올해 잘 쓴 베이스 여러분 예상되시죠? 헤라 블랙 쿠션, 맥 스튜디오 픽스 쿠션.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런 결산 영상 찍을 때 쿠션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저는 파운데이션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헤라 블랙 쿠션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파운데이션급의 사용감이고 피부 표현, 지속력 너무 좋습니다. 이거 바르고 나가면 수정을 안 해요. 올해 베이스는 진짜 거의 블랙 쿠션만 썼고 리필 갈아서 2개째 쓰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다 썼어요. 베이스 완전 고정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블랙 쿠션 쓰고 이건 좀 편하게 바를 때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바르기가 편해요. 좀 더 쿠션의 사용감이 있으면서 일반 세미매트 쿠션보다는 훨씬 피부 표현이라든지 지속력이 좋아서 이 맥 쿠션도 정말 잘 썼어요. 제 기준 올해 나온 쿠션 중에 투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맥이 베이스를 너무 잘해요. 작년에 나온 세럼 파운데이션도 제형 너무 좋았는데 이 쿠션이랑 스튜디오 픽스 파운데이션 있죠? 이것도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 리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신상들이 나와서 순서가 좀 밀렸어요. 언젠가 이것도 제대로 리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질감 진짜 좋아요. 글로우 낫 드라이 컨실러. 요거는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은비쌤이 추천하시는 거 보고 샀다가 인생템 됐습니다. 보통 이런 팟 컨실러가 바를 때는 부드러운데 건조되면서 매트하게 딱 픽스되거든요. 요거는 안 매트예요. 엄청 촉촉한 제형이 그냥 쭉 유지가 돼서 주름 부위, 눈가 다크서클, 인중이랑 입 주변 이런 갈라짐이 많은 부위에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세미매트 베이스 쓰잖아요. 일단 얘로 커버해놓고 베이스 깔아도 연결감 자연스럽고요. 커버도 자연스럽고 어떤 베이스를 써도 계속 갈라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갈라지는 부위에만 이 촉촉한 컨실러 한번 써보세요. 훨씬 괜찮아요. 트러블 자국이나 극소적인 부분에 커버하기에는 너무 촉촉하고 면적 커버용 강추. 스킨케어는 올해 잘 쓴 게 너무 많은데 3개만 얘기해 볼게요. 더마토리 레티날 스피큘 넥크림, 딕셔니스트 아미노산 앰플, 구달 흑당근 레티놀 앰플. 이거 제가 인생 첫 마켓했던 제품인데 여러분 잘 쓰고 계신가요? 저는 이거 지금까지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이마 잔주름 방향 바뀌는 거 보고 와 어떻게 화장품이 이럴 수가 있나 오죽하면 제가 마켓을 했겠어요. 궁금해서 또 비교해봤는데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와 이러니 이걸 어떻게 끊어. 저는 이걸 얼굴용, 바디용으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정식 생산되기 전에 샘플로 받았던 건데 아깝잖아요. 다 써야지. 얼굴에 쓸 때는 이 눈 근처에는 사용하지 말라 그래서 이마랑 여기 얼굴 외곽 부분
팔자주름 이렇게만 쓰고, 바디에 쓸 때는 자기 전에 샤워하고 나서 이제 목에 바르고 손등, 발등 이렇게 세 군데 써요. 목도 그렇지만 이 손등이랑 발등 여기서도 나이가 확 보이거든요. 스피큘 크림은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쭉 쓰지 않을까. 이것도 마켓 예정이냐고 질문 주시는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제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해도 가을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잡혀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앰플은 제가 작년에도 잘 쓴 템으로 소개를 드렸어서 뺄까 하다가, 왜 힘들 때 도와준 사람 못 잊잖아요. 못 잊어요. 고마운 앰플. 제가 일주일 동안 열이 안 내려서 유튜브 못했던 기간이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얘가 저 살려줬어요. 피부가 건조한 거랑 피부 탈수는 차원이 달라요. 계속 얼굴에서 열이 나니까 피부가 마르고 완전 시멘트가 돼버려요. 이게 그냥 수분으로 될 일이 아니다. 영양감도 있으면서 잘 날아가지 않으면서 흡수 잘 되는 거 뭐 있지? 딱 이게 생각났어요. 그 아픈 기간 동안 세수하고 딱 이거 하나만 발라놓고 누워있었는데 그 시멘트 같은 피부가 말랑말랑해지면서 피부가 마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요? 히알루론산 앰플이 물이면 얘는 수액입니다. 피부 건조하고 영양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꼭 써보세요. 제가 올해 초에 이거 소개해드렸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막 쓰기 좋은 레티놀. 저는 기본적으로 레티놀은 항상 사계절 내내 쓰고 있는데 이거 쓰는 기간 동안에는 막 각질이 심하게 올라오지도 않았고, 메이크업 하면서 베이스가 잘 안 먹네?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함량 자체도 순하게 들어갔지만 레티놀을 한번 감싸서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속에 들어와서 천천히 작용을 해요. 진짜 데일리하게 막 쓰기 너무 좋아서 올해 초에 가장 먼저 공병으로 비운 게 이 앰플. 얘랑 이니스프리 레티놀이랑 함량은 비슷해요. 500IU 정도 되는데 나는 이거보다 함량 좀 더 높게 쓰고 싶다 하시면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이 일소 레티놀 있잖아요. 요거 괜찮아요. 내돈내산 더마세라. 이거는 제가 협업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제품을 받아서 써봤는데 이게 왔다 갔다 몇 번 하니까 턱살이 올라붙더라고요. 진짜로? 와, 효과 미쳤다. 바로 샀어요.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쪼그라들듯이 피부 속에 열을 넣어서 수축시키는 거거든요. 울세라랑 원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턱살도 턱살인데 저는 이 팔자주름 위에 이 앞볼살 있죠. 여기가 좀 두툼해요. 여기랑 집중해서 관리를 했더니 이 묵직했던 게 살짝 들어가면서 이 팔자주름 보이는 것도 좀 완화됐어요. 이게 피부과 가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피부과에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얼굴 골고루 싸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가장 고민인 부위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3만 샷 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2000샷 정도 썼거든요. 아직도 넉넉히 쓸 수 있다. 제가 지금까지 샀던 디바이스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1등. 밀본 올디브 보떼 염색약. 스담님들 혹시 새치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거든요. 지금 바로 촬영해야 되는데 새치가 보여. 너무 많아. 이럴 때 바로 미용실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약도 해야 되고 막 밤이면은 영업도 안 하니까. 그래서 새치 염색은 그냥 저는 셀프로 해요. 집에서 30분이면 호다닥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은 올리브영에서 로레알 염색약 4번을 계속 썼었는데 염색이 좀 빨리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미용 재료상에서 샵에서 쓰는 염색약을 샀어요. 제가 샵에서 염색을 할 때도 밀본 걸로 해달라고 하거든요. 밀본이 일본 브랜드인데 컬러도 되게 예쁜 거 많고 뭐 두피 자극이라든지 눈시림 이런 것도 덜하고 컬러가 항상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사서 집에서 해봤는데 컬러 깔끔하게 나왔어요. 로레알이랑 색깔 나오는 게 달라요. 되게 균일하게 색 잘 먹고 내가 최근에 염색한 거랑 끝에랑 컬러 차이가 거의 없어요. 퇴색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데기 하고 이래도 색이 더 붉어지거나 주황기 돌거나 이러지 않고 부분 염색을 해도 항상 전체적으로 머리색이 깔끔해요. 저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 쓰고 있는데 저는 7레벨 쓰고 남편은 5레벨로 새치 염색 제가 해주고 있어요. 집에서. 얼마 전에 다 써서 이렇게 2통씩 쟁여놨습니다. 베이비 디올 본느 에뚜알. 작년에 인스타를 보는데 이 사진이 뜬 거예요. 베이비 향수? 애기들이 쓰는 향수? 좀 희한하죠? 그냥 애기 냄새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애기들한테도 향수를 뿌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아무튼 이 보틀이 너무 귀엽고 향도 궁금해서 매장에 한번 가봤죠. 핑크색, 민트색 두 가지 있는데 디자인만 바르고 향은 똑같아요. 베이비 향수라 그래서 좀 뿌띠에마만 같은 베이비 파우더 향이려나 했거든요. 완전 아니고 되게 보동보동하고 예쁜 프루티 플로럴 향이에요. 성인 향수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되게
되게 순수한 향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향이 순수하다는 거? 신생아도 뿌릴 수 있는 거라서 에탄올이 안 들어가 있고 내가 이걸 뿌려놓고 심호흡을 깊게 해도 독하거나 매캐하지 않아요. 정말 순해요. 그래서 저의 잠뿌 향수가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침대 들어가기 전에 착착착착 뿌려놓고 이불 딱 덮고 잘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속력은 거의 없어요. 한 1시간 정도 유지되나? 혹시 잠뿌 향수 쓰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매장에서 꼭 시향해보세요. 이보다 좋은 잠뿌 향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솝 포스트푸 드롭스. 제가 지금 화장실에 피톤치드 향을 해놨는데 이솝 향을 좀 같이 놓고 싶다. 이솝 매장에 갔어요. 근데 이솝에 디퓨저는 없고 룸 스프레이가 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쓸 거다라고 했더니 이걸 보여주셨어요. 변기, 세면대, 싱크대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데다가 얘를 몇 방울 똑똑 떨궈 놓으면 이솝 시트러스 향이 쫙 퍼지면서 악취를 싹 잡아줘요. 룸 스프레이는 방향제인데 얘는 탈취제예요. 날 더워지면 또 하수구에서 안 좋은 냄새 올라오잖아요. 요거 몇 방울 떨궈 놓으니까 그런 안 좋은 냄새도 잡히고 마트에서 파는 그 탈취제 냄새 아니라 이솝 향이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트 같은 데서 파는 탈취제에서 나는 그 인공적인 단내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저는 완전 보물 찾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잘 쓴 템들 쭉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쓰담님들은 어떤 제품 올해 잘 쓰셨는지 궁금한데요.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이렇게 구경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도 예쁘고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까 담수뷰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